너가 뭔데 나를 가르쳐. 우리 화나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뭔데 너나 똑바로 잘해. 막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320일째 새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런던 통신 중에서 진정한 도덕과 교화의 차이 라는 칼럼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깨서 마음 먹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23년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조금 늦었죠. 1월 1일 날 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오늘도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1월 1일) 전부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가시화 되도록 제가 글로 적거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어딘가에 게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맴도는 여러 생각들이 있고 그것을 좀 정리할 시간이 저한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작정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막 적어보기는 했는데요. 수첩에 막 적기는 했는데 새벽 필사 끝나고 나서 오늘은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의 계획을 다 짜셨는지요? 2023년엔 어떻게 살겠다. 2023년 12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에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작업을 오늘은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사를 해야 되겠죠? 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은 진정한 도덕과 교화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도덕 어려운 거죠. 어렵고 교화도 어렵고요. 러셀이 뭐라고 썼는지 첫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높은 덕을 쌓아야 하지만 그 미덕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하는지는 각자의 직업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나의 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말 거강꾼이나 막권업자에게는 경건한 분위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선원에게는 가족 주치의처럼 훌륭한 말씨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행동이 허용되는 직업들은 수준 높은 사기를 쳐야 하는 직업들에 비해 대체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법인 변호사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좋은 정신과 의사는 도덕적 견해를 아주 정직하게 매우 자주 발언하리라는 기대를 받지만 이 고된 일의 대가로 적절한 보수를 받기 마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읽었을 때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편의점에 갔을 때 만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거고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전철을 타러 갔을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수많은 거래처 사람이라던가 회사의 상사라던가 뭐 부하 직원이라던가 동료라던가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 꽁 갇혀서 있지 않는 한은 밖에 나가면 그 어느 누구라도 만나기 마련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 갔을 때 그들로부터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나 어떤 말, 내가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 이런 것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의 어떤 위치와 직업적인 지위와 뭐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거를 나의 생각을 대답할 때도 친구한테 대답하는 거랑 부모님한테 대답하는 거랑 그리고 직장에서 대답하는 거랑 이게 다 수위가 다르고 어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오픈되는 것도 다 다르죠. 그런 거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러셀이 얘기하는 게 약간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한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것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셀이 얘기하려고 한 도덕과 교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화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제가 교화라는 것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화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그 수준 높은 교화가 요구되는 직업인데도 그에 수반되는 도덕적, 지적 손실에 비례해 보상받지 못하는 직업을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직업과 설교하는 직업인데요. 설교하는 직업은 교화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적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직업은 거의 재난에 가깝게 보상을 못 받는다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학교 선생님, 그리고 뭐 대학 교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보육교사라고 하는 어린이집이나 이제 어린이를 돌보는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 박봉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은 박봉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정말 정말 힘든 일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람된 일이긴 하는데 몸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의 급여가 사실은 그 하는 일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보면 알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또 이제 한 가지 직업, 설교하는 직업, 도덕적인 교화를 하는 그런 설교하는 직업은 그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사실상 설교를 하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보상을 적절하게 아니면 그걸 넘어서 받는 걸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는 걸로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겠지요. 일부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니까요. 좀 제가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던 이유가 이 도덕이라는 것과 교화라는 것이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잣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맞아요 하고 수긍을 하거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도덕이라는 어떤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천차만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서 도덕적인 가치에 준해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나만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썼던 1932년도에는 그것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이 반 정도를 할애해서 쓴 것은 이제 교화의 본질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화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 선한 마음 이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너무나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그 교화라는 것이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튜브를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조차도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고 어떤 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자신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건 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러셀이 어떻게 썼는지를 읽어드리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이 이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도덕은 주로 친절한 감정과 선한 본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왕성한 소화력, 건강한 내분비선, 복받은 환경 등으로부터 생겨난다. 당사자들이 모두 불쾌하게 여기더라도 너의 의무를 다하라는 교화이며 가학적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다.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어라. 그러면 너의 이웃들을 덜 미워하게 될 거다. 는 과학적 도덕이지 결코 교화는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네, 제가 우습게도 제가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어리석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화라는 게 남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교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 우리 하죠. 누가 누구를 교화시켜? 라고 하지만 이 교화라는 말을 좀 어렵게 쓴 거잖아요. 야, 누가 누굴 가르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너가 뭔데 나를 가르쳐? 우리 화나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뭔데 너나 똑바로 잘해. 막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것처럼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조금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러셀이 1932년도에 했던 말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당사자들이 모두 불쾌하게 여기더라도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X소리인가 라고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게 교화라는 것이고 가학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지만 뒤에 나오는 과학적인 도덕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따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러셀이 쓴 게 이거였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어라. 그러면 너의 이웃들을 덜 미워하게 될 거다. 이랬는데요. 이게 그건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사실은 그 이웃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덜 화나게 되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으려면 일단은 내 몸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건강하려면 신선한 채소를 먹으라는 그 얘기는 나의 건강을 돌봐서 내가 온전해지면 그만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의 가족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됨으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다음부터는 정말 그게 맞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조차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하고, 왜 우리 그런 프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가족의 어떤 행동들, 배우자의 어떤 행동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가 달라지는 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훈육을 한다고 하는 돌보는 입장에서 내가 달라지면 그 대상이 행동이 달라져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러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 숨은 뜻은 바로 그건 거죠.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도덕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교환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책을 읽고 얘기하고 매일 10분을 필사하고, 여러분들 저처럼 10분간 필사하세요.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매일 10분 필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닿는 그런 걸 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사를 해서 좀 바뀌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행동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필사를 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물론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저처럼 혼자 하는 게 조금 힘에 부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320일째 하고 있지만
365일이 되고 나면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새벽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오게 될 거는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라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러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변화해야 한다. 교활한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2023년에 계획을 좀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토요일을 보내실 건가요? 오늘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새벽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